XSFM입니다. I, D, W, K. 교화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김두관 전 도지사는 당원 투표 50% 대 국민 여론조사 50%의 민주당 경선 룰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렸다고 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된 2002년 경선의 룰은 대의원 20%, 일반 당원 30%, 국민 50%의 비율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요. 정치인들의 말은 되게 그럴듯합니다. 해석을 잘해야죠. 시사아저씨에게 대선 경선 구도의 해석을 묻는 세월호 11주기 주간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자, 피곤한 지난주가 지나갔고요. 며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대로의 일정과 원래대로의 비주얼로 돌아온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안 보이는 게 어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네, 저희는 안 보이니까 익숙하고 좋아요. 그럼요. 하지만 뭔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려드리고요. 네. 봄을 잘 보내고 좀 더워지면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최근에 무언가를 건국하였다고 알려진 시사아저씨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의 시조가 되셨다면서요? 그게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총통. 총통이신 거예요? 네, 총통. 총통 국부네 국부. 네. 김민하 공화국을 재건했습니다. 효토. 원래 있었나 봐. 원래 있었죠. 그러게요. 네. 원래 존재했는데 네. 재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권력 분립은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공화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모든 권력은 김민하로부터 나온다. 네, 초대 총통입니다. 네. 저는 약간 SM타운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한 600분 정도 계신데 투표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김민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 네. 시사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명 빅텐트론이 나왔습니다. 질 것 같거나 후보가 약하면 나오는 전술입니다. 텐트가 크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보수로 구분되는 보수 진영에서 논의가 된 대선 주자가 2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랬었죠. 네, 보수 전체 진영으로 보면 지금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느니 이미 작은 정당에 있거나 한 사람들 다 합하면 20명이 좀 넘어요. 네, 그래서 제가 18용이라는 말을 보고 이건 그냥 히드라 아니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한 줄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 넥서스를 향해서. 저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히드라를 생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그렇죠, 그렇죠. 자르면 또 나오는. 네, 메두사 생머리 같은. 네, 그런 거죠. 자르면 또 나오는. 네. 하지만 뭐 자르면 금방금방 줄어들고. 그럼요. 있어요. 네, 하나의 질문으로 한 50분 답하는 걸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보수에 왜 이렇게 후보가 많고, 왜 이렇게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드랍을 다 하고 이러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왜 이렇게 후보가 많았다가 왜 다 이렇게 다 없어지냐.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 후보가 많았던 이유는 국민의힘이 별로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그렇게까지 뭐 어떻게 치열하게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도 같지만 그게 뭐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을 예상을 잘 할 수는 없고, 근데 그렇지만 또 나가는 게 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또 나쁜 일 같지는 않고, 왜냐면 이 지자체장들이 많이 이제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전시장, 인천시장 아직 드랍 안 했고, 경북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지만 휴가를 내서 지금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대구시장 공석이고 많이들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지자체장들 중에 이제 안 그만두고 나온다고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간에 다음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정당의 지지는 상당히 이제 좀 암울할 거 아닙니까? 정당 지지율은 암울할 거 아니에요. 치겠죠. 네. 그러면은 정당의 힘을 입어서 뭔가 이렇게 좀 승부를 봐보는 것도 뭐 전략일 수 있는 지역들이지만, 그렇지만 나를 좀 알려야 한다. 네. 그렇죠. 나를 알려서 뭔가 승부를 보는, 그게 뭐 경선이 됐든 아니면 본선이 됐든 지방선거에서
나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아, 도움닫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런 계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계산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1차에서 컷오프 그냥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근데 네. 그게 좀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안 하는 이면 못하고 그래도 한번 뚫어볼 만하다라는 계산이 서야 이게 도전할 법한 건데 일단 이름을 올려본 거죠. 그래서 네, 1차 컷오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 노려볼 만한지 간을 좀 본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간을 좀 한번 봐보니까 네. 이게 뭐 별로 안 될 것 같다. 예, 1차 컷오프 그냥 컷오프 탈락일 것 같다. 간을 봐보니까 이미 뭐 빅4 이래가지고 이미 정해지는 구도인 것 같고 이래서 드롭을 이제 쭉 한 것 같고 이 지자체장들이 그래서 많이들 드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의미 있는 포기가 있어요. 지금 의미 있는 포기는 오세훈, 유승민 두 사람이 이제 네. 의미 있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의미 없는 포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죠.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 경선 참가에 들어가는 그 당에다 기탁금을 내야 되잖아요. 1억으로 알고 있어요, 전. 아, 네. 1억이에요? 네. 예비 경선 참가에 들어가는 건 1억이고 본 경선은 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기탁금이 지금 최대 상한 3억 원 그리고 경선을 통과할 때마다 1억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발표되고 나서 관두겠다고 한 사람이 몇 있다. 그 돈도 준비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나 보다. 네, 뭐 그런 청백리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식으로 몇 사람이 사라졌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들인데 사라졌거나 저 당에서 사라진 사람들 얘기부터 오늘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선 이야기를 그 알실에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을 만들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벌써 봄이 왔습니다. 봄입니다. 촬영 기준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추웠는데 네, 이제 좀 봄다워요. 드디어. 그리고 벌써 그렇다면 바정의 달 선물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5월 선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액세스몰 5월 매출이 세요. 저는 늘 늦거든요. 아직도
성인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가정에다 선물 준비의 타이밍을 늘 놓쳐가지고 네. 나 이제 물량이 다 빠졌을 때 비싼 가격으로 사고 그런 멍청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시면 쌉니다. 네, 평산네이처가 발빠르게 준비한 가정의 달 이벤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품 할인, 진경옥 15% 할인되고요. 네. 소년보감은 10% 할인. 두 번째, 진경옥과 소년보감을 함께 구매할 시에 완전 가정의 달이네요. 같이 구매하시면 15% 할인된 진경옥 플러스 10% 할인된 소년보감 플러스 추가 1만 원 할인까지 드립니다. 네, 세 가지. 어르신과 아기한테 같이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족 구성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법이죠. 어른도 아이도 지치기 쉬운 한절기에 활력을 위해서 내복 할인을 받고 모든 가족이 복용할 기회입니다.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친척 가족 4인 가구에 세트로 드리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우 그렇습니다. 네,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버린 보자기 포장까지 무료입니다. 연중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인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를 나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부모님도 챙기고 조카도 챙기고 아무튼 다 챙기세요. 좋습니다. 평산네이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산네이처 세일은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인트로하고 다르게 진행했지만 그냥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저 목요일날 민주당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합시다. 네. 그럼 왜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죠. 네. 인트로와 맞지 않는 내용이 됐어. 그러니까 바꿀까? 근데 어차피 연결되지 않나요? 네. 네. 내일 연결해서 하기로 네. 하고요. 네. 기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며칠 동안 소셜에 글을 안 쓰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 기자들은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오세훈은 왜 드랍했죠? 근데 민주당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내일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할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얘기를 다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는 거의 할 얘기가 3분 거리밖에 없어요. 네. 내일 얘기하고 그럼. 네. 과연 3분. 네. 거짓말이지 3분은. 네. 국민의힘 50분. 네. 오세훈 왜 그만뒀느냐. 네. 일단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세훈에게요? 네. 첫째, 토지거래 허가를 번복. 그랬죠. 네. 해제했다가 번복한 일이 일어나서 네. 저 뭐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네. 네,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자폭의 달인. 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3월 12일이었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 명 사자님이 네. 라이온킹이 네. 네. 머리를 흔들면서 라이온킹. 네. 라이온킹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제 네. 돌아올 때가 됐다. 네. 네. 자꾸 명태균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되게 가끔 전주 대사슴놀이에 나오는 용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페이스북 글을 보는데. 네, 자기가 이제 오바네. 사자라고 하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사자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 무서워서라기보다도 네. 두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지지율이 안 뜹니다. 이게. 지지율이 원래 이전까지는 당내 이제 범친윤계들이 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뭐 한동훈을 뭐 갖다 쓸 수는 없고. 네. 네. 한동훈은 당내의 이재명인데. 그렇죠. 한동훈을 대표로 만들 것이냐, 뭐 누구를 이제 대권 후보로 만들 것이냐, 오세훈으로 대충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무슨 개헌 토론회를 합시다 이랬는데 구름같이 모인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받쳐줘야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지율이 안 받쳐주잖아요. 안 떠요 계속. 오히려 김문수한테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사실 고만고만해 보여서 그렇지 위에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가 내려다 볼 때는 전 대표가 내려다 볼 때는 하지만 부동의 1위였습니다. 네. 꽤 긴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별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한쪽에서 한독수 어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독수 어때?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한독수가 차라리 나가면 어떠냐.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이제 원래 오세훈 밀자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별개죠 지금. 그렇죠. 별개고 입장이 다르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은 그런 얘기에 굴하지 않고 난 나의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13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뭐냐? 약자와의 동행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골목길에서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골목 성명도 아니고 서울의 골목길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주변에 전화를 돌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역 의원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는데 현역 의원들이 근데 자기는 이제 도와줄 것 같았던 그런 의원들이 근데 한덕수가 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좀 기다려보려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이미 보도된 변수. 네. 우리 이제 김문수 장관이 장관 때에 뭐 쓸데없는 세미나 열고 행사할 때 국회의원 몇 명 오는지 정치부 기자들이 눈여겨봤더니 겁나 많이 오더라. 라는 보도를 들었던 게 벌써 2월쯤 됐던 것 같아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주자들이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의원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돌렸는데도 시원한 반응을 못 받았다.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덕수라는 사람이 뭐 탄핵이 기각돼갖고 돌아왔는데 3월 말에 돌아와서 3월 20 며칠 날 24일인가 돌아와가지고는 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헌법 재판관을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누구이냐. 그것은 이완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완규는 윤석열의 법률적 집사 아니야? 깜짝 놀랍니다. 깜짝.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여의도 사람들은 그냥 놀라면 되잖아요, 그냥. 네. 이런 일이 놀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놀라고 끝나지가 않아요. 깜짝 놀란 다음에 왜 그러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네. 한덕수는 왜 그러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완규를 임명하지? 어떠한 결심을 한 거지?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소문이 파다해요. 왜냐면 이전에 이미 좀 이렇게 한덕수 나가면 어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덕수를 밀어보면 어때? 마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가 나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하겠어. 뜨거워도 무리수인데 권한대행이 왜 그걸 하냐. 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 그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날 화장실에 가만히 서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덕수의 입장문에 보면 마지막 줄에 이 결정과 관련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굳이 말하잖아요. 아니, 지가 책임질 일이니까 지가 발표하고 정하지. 그죠. 굳이 그때 그 말을 왜 해? 아무도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고 저도 사실 긴가민가 하지만 이 사람 당근 흔드나 지금. 얘들아 누군가가 날 조종하고 있어 와서 구해줘 처럼 들렸어요. 그만큼 어색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당내 역학구도를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 정도로 혼자 농담하고 말지만 당에서는 고민이 엄청나다. 이 어색한 선택을 한덕수는 왜 했으며 왜 할 수 있게 되었을까? 혹은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를 계속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날 저녁에 트럼프랑 통화를 또 합니다. 그렇죠. 네. 한덕수가. 유창한 영어로. 네. 트럼프랑 통화를 해서 뭐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했대요. 네. 그건 사실 트럼프니까 이해해주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외교에서 어마어마한 신뢰거든요. 그럼요. 상대방 국가 정상의 언어 실력 따위를 네. 평가하는 짓 얼평보다 더 나빠요. 근데 그걸 했다고 칭찬받았다고 좋아하는 노예 근성을 어떻게 언론이 보도하지?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중앙일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면서 바로 생각 많이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 얘기 누가 흘렸어? 통화했다는 걸 알리는 것까지는 총리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영어를 칭찬받았다느니 출마를 할 거냐고 물어봤다느니 하는 이야기 누가 흘렸어? 의지가 있는 누군가가 네. 했겠죠. 그렇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CNN하고 영어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언론에 트럼프가 물어봤다. 너 출마할 거니? 그래서 내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출마를 안 한다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결정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러면 한덕수는
1. 여의도 사람들의 생각. 1. 한덕수는 출마를 하고 싶은가 봐. 2. 이미 선수가 붙어있는 것 같아. 전략가가 붙어있어. 팀 짜졌나 봐. 네. 이게 일련의 어떤 기획된 어떤 행보야. 그래서 이완규 임명, 트럼프 통화, 트럼프하고 그러면 한 팀인가? 트럼프 통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뷰, 이게 다, 예. 그래서, 야, 이게 뭔가 확실하다. 원내 국회의원들은 다 금사빠들이잖아요? 오, 네. 줄 설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야, 한덕수가 뭐, 나오나 봐. 그럼 빨리 지금, 지금 다른 사람한테 줄 설 때가 아니다. 한덕수한테 줄 서야 된다. 의원님 서울시장 전화 오는데요? 네. 네. 대답하지만 없다고 그래. 민첩해졌어요. 그리고 당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을 이제 합니다. 네. 네. 여론조사 같은 걸 했는데, 이게 그래도 다른 후보보다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경선 참여하실래요? 요런 구도가 된 거예요. 지금 한덕수를 집어넣은 여론조사 몇 개 나왔는데 데뷔전에서 2등, 3등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네. 한동훈 제치고 3위. 네. 네. 그래가지고 오세훈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뭐지? 이러는데 그 오세훈이 이제 토요일 날 지난주 이걸 떠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나 안 합니다라고 기자회견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주에 초 정도 되면은 한덕수 나오세요. 한덕수 출마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한 20-30명 돼요.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네. 근데 그 주 말로 가면은 이게 막 20-30명에서 막 하루하루 막 계속 늘어나더니 주 말로 가면 이제 50명이 됩니다. 금사빠라니까. 히드라 맞았네. 네. 50명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덕수 제발 출마해 주세요. 그렇죠. 기자회견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오세훈이 먼저 점 찍어놓은 날짜 있잖아요. 나 13일 날 골목길에서 출마 기자회견 할 거야. 이렇게 점 찍어놓은 날짜가 그 13일인데 네. 그날 한덕수 출마해 주세요라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50여 명이. 네. 이 숫자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 떠들고 14, 있는 네, 이번 14일. 주 월요일에는 60명이 됐어요. 그렇죠. 원내 절반 이상이 입당을 하지도 못했고 결국은 이 당의 경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줄을 서버렸어요. 네. 그러면 오세훈은 누가 밀어줍니까? 오세훈을 나머지 40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또 다 김문수한테도 가 있고요. 네. 네. 한동훈한테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 있죠. 네. 이게 뭐 108명 중에 한동훈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 뭐 한 10명 뭐 그 정도 뭐 별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남은 40 몇 명 중에 10명이 한동훈이다. 이러면 그 할만 나겠습니까? 25%잖아요. 할만 나냐? 이 당 최다선 의원은 지금 한동훈계입니다. 조경태 의원 변함없이 옆에 서 있죠. 그죠. 네.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세훈이 이제. 야 이거 뭐냐? 생각을 해보는데 보세요. 지금 자기가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 한덕수 나와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닌 건 확실하죠. 다 출마 기자회견 하는 날까지 딴소리 하고 있으면은 내 편이 아닌 거 확실하고 그리고 이 경선 때까지야 내가 야 이거는 휴가 내놓고 막 나 경선합니다 이러면서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뭐 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1등 했다 쳐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직을 내려야 돼요. 네. 네. 서울시장직은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시장직은 문제가 있어요. 네, 서울시장직은 사퇴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한번 대선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면은 뭐 그것도 뭐 열심히 했다. 그래도 나 어쨌든 야당의 대선 후보로 한번 했는데 네. 나한테 계속 뭐 이렇게 탄압하고 이럴 거야? 이러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중간에 내가 이 최종 보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진 보스가 지금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나옵니다. 아니죠. 누구요? 한덕수가. 한덕수. 네. 네. 경선 다 아직 무찔렀다 거기까지도 못 했는데 갔다. 갑자기 무소속의 한덕수가 나와서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덕수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덕수가 중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네.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기억하니? 노무현 정몽준 기억하니? 이러면서 그 얘기군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시너지 효과 붐업을 해가지고 이재명이랑 한 판 붙어봐야지.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 막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오세훈이 그 얘기를 상상해봤을 때는 당내에 이제 60명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상상해봤을 때는 서울시장직 사퇴하고 한덕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죠. 후보를. 그렇죠. 그러란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나는 시장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네. 그럼 그때 가서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대선 나오는 거하고 그보다 급이 높네 낮네 할 정도 수준인 그 도지사나 시장이 대선 나가는 거하고 좀 얘기가 다른 게 지자체장은 나눠줄 자리가 많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어공도, 사탕들이 있군요. 어공도 엄청 급 높은 어공이 되고 조금 못된 생각을 하면 도시의 인프라 사업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미 한다고 쳐요. 네. 그럼 높은 관료가 된 어공들이 자기 지지자 그리고 자기의 수족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대빵이 서울시장직을 버리면 자기도 같이 직을 잃어요. 그렇죠. 예.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대빵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도전해보죠. 네. 한 60%, 55%쯤 될 것 같아. 그래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자기도 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한 공직자로서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오세훈 캠프 나도 안 들어가고 싶죠. 직을 잃게 될 테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잃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원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나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어든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1년은 더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내려놓고 그 다음 해에 대선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웃긴 게 2002년의 구도를 지난 5년 동안 국민의힘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 엄청 소환되더라고요. 조중동 칼럼에. 알고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을 노무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일부 유권자들에게 성공했다고. 네, 굳이 그 언급했던 것도 말해주고. 그리고 2002년에 표심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드라마는 결국 정몽준 노무현의 단일화였고 여기서 정몽준이 이겼으면 드라마가 안 됐을 텐데 노무현이 이겨서 드라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주인공을 우리에게도 만들자. 시나리오만 같으면 배우가 쓰레기여도 팔릴 거야. 우파미학.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나리오를 짜는 순간부터 오세훈은 버려졌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난 안 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차라리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좀 더 하자. 그런 계산이 선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의미 있는 이 드롭. 그것은 이제 유승민인데. 네. 드롭이 아니죠. 오피셜리. 뭐 사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2당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가 현재 스테터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유승민은 피다. 네. 또 아이랑 이 배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피는 뭐야? 피.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야. 즉흥적인 사람. 네. 그래서 물론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네.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러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피들이. 네. 어떻게든 되겠지. 네, 뭐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그때 가서 결정하자. 네. 네. 피세요? 아니요, 전 J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 P와 J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계획을 안 하면 P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계획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계획이 네. 계획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게 P예요. 계획대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계획을 해보는 게 일종의 취미이자 습관인 거네요. 아니죠. 그건 그냥 계획을 한번 세운 거죠. 그냥 세운 거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 네, 그냥 세운 거예요. 계획을. 그거는 계획을 세운 거 행위이고 네, 그거대로 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죠. 그거는. 뭐 우리 언제 보자. 뭐 다용도시를 청소해야겠어. 네. 뭐 키보드를 청소해야겠어. 네. 안 나오는 T 스위치를 뽑아서 고쳐야겠어. 네. 등등의 일들. 그거는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안 하잖아. 그렇죠.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생각해놓고 안 해도 못했네. 다음에 하지 뭐. 그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일 하기로 했는데 2027년에 할 수도 있다. 네. 유승민은 그런 사람이다. 네. 유승민 피설. 네. 제가 볼 때는. 그럼 탈당하려고 바른미래당 때 생각했는데 이 다음에 복당하면 탈당해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우연히 이번 달인 거예요? 그죠. 우연히 이번 아직 탈당은 안 했지만 우연이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결심을 하는데 이번 달에 해볼까?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이
언제 결정했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도 알겠어요. 아, 그죠. 있죠. 그 왜 언제 터뜨릴지는 모르겠는데 네. 터뜨리고 난 다음에 네. 뒤통수를 맞고 한 2달쯤 뒤에 생각해 보면 저 자식 원래 계획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두관 도지사라고 보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라고 보는데 저 사람은 언제 넘어가도 넘어갈 거라고 지금 저주반 예측반 하고 있잖아. 저 사람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다. 네, 김두관은 죄이다. 예, 내일 이 시간에 좀 얘기해 보겠는데 유승민도 생각은 해놨다. 독자 행보하기로.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해볼까? 하지만 그게 아주 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내일 모레는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단계적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의 정치 인생을 쭉 봤을 때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뭐 하나 그렇게 정밀하게 계획된 게 없어요. 항상 보면은 뭐 하나 그런 게 없고 그냥 뭐예요. 맨날 이제 주장만 있고 저 그래서 굉장히 의심합니다. INTP다. MBTI, INTP다. 찾아봐야지. 우리 제작진들이 네, 뻥쳐놨어요. 다른 걸로 뻥쳐놨어요.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우리 제작진 찾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ENFJ 뻥쳤어. 왜냐하면 /A는 뭐냐 또. 정말 난 이걸 모르겠어. 죽어도. 뭐 A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 목에 칼을 대봐라. 저거를 많이 자처하는 게 저걸 이해하는. 왜냐하면 밑에 저게 붙어 있어요.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형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게 중요한 거죠. 네, 저 좋은 거를 저렇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볼 때는 INTP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유승민 외향적입니까? 내향적입니까? 건져보고 말해요. 네,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내향적이죠. 내향적이잖아요. 네. 유승민 경험적입니까? 직관적입니까? 직관적이죠. 직관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패를 계속. 저 사람 감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 것 같죠. 논리적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J다 P다? 저는 P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INTP예요. 하나 말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INTP의 특징은 ENFJ라고 자기를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건 캠프에서 ENFJ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캠프에서 찍어주는 거야? 네. 저거 막 윤석열도 자기 내가 볼 때 MBTI 뻥치고 이랬다고요. 윤석열도 말도 안 되는. MBTI 어떻게 되세요? 네? MBTI 어떻게 저요? 되세요? 네. 저 뭐 INTP죠. 동족을 알아본다. 나는 동족을 알 수 있다. 아니 내가 유승민을 이번에 보면서도 이 양반은 피구만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아니 이번에 또 기자회견하러 나와서 사진을 찍혔는데 네. 뭐 떠들었는데 머리가 갈색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뭐 염색이죠. 예? 갈색으로 염색한 겁니까? 아니겠어요? 그게 왜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네. 왜 네. 갈색으로 염색을 합니까? 염색을 하면. 그래요? 네. 제가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정치인의 머리색은 최민희 의원의 보라색 한동안 하고 다녔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염색이 지금 뜻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이제. 약을 잘못 샀다. 뭐 아무튼 뭐 뭔가가 잘못됐다. 계획대로. 아니 그냥 계획적이지 않게 그냥 갑자기 미용실 가서 이번엔 갈색해볼까라고 즉흥적으로 결정했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염색이 네. 뭔가 빠졌거나 다시 할 때가 됐거나 이런 건데 이런 상황인데 아니면은 뭐 시도했는데 잘못됐거나 근데 이런 종류의 기자회견을 할 때 내가 네. 나는 무소속으로 이번에 난 경선 불참을 얘기하지만 반드시 무소속으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당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땐 저 상태로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정돈된 상태로 나와야죠. INTP 심리 분석. 네. 아니 정돈된 상태로 출마하는 그 기분으로 나와야죠. 밝은 색깔 머리 염색은 정돈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군요. 저 세대 저 직업군에서는 저거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선거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근데 저 상태로 지금 나와서 나는 이 경선룰은 사기다. 난 사기라고 생각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저 상태로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저거는 100%의 결심은 아닌데 예, 계속 간다는 100%의 그 심적 자세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대로 탈당도 안 하고 출마도 안 한 채로 이번 대선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결심은 안 한 거다 지금. 이 캐릭터는. 예. 예. 아무튼 경선을 참여 안 하겠다 정도 수준인 거다. 결정은 거기까지만 한 거다. 내일 3분 동안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모로 김두관하고 캐릭터 겹치는데요. 오,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경선을 참가할지 말지 모르겠고 나는 삐졌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고 며칠 묵혔단 말이에요. 김두관 전 의원은. 김두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네. 하여튼 김두관이 T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아이도 아닌 것 같고. 김두관은 ESFJ래요. 한 개 달라요. 정치인들이 다 이거 찍어주나 봐요. 다 이땡 FJ로 통일하기로. 좋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걸로. 걸 호감캐로 보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아, 그래요? 네.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걸로 갖다 붙이고 있는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 주량 얼마냐, 정치인한테. 주량 얼마냐? 아, 소주 한 병 정도요. 아, 뭐 맥주 2잔 정도요. 그래 놓고서는 어디 가가지고 뭐 17잔을 마시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자는 얼마나 투명한 자입니까? 아, 뭐 제 주량은 뭐 이러면서 까불고 얼마나 투명한 자입니까? 그건 그러네요.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만료 3일 전이에요. 만료 후에는 접속이 불가능해요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피싱인가 보다 하고 무시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XSFM.kr의 호스팅을 2015년 4월에 10년어치를 결제를 했더라고요. 10년이 지났다는 알림이었어요? 그게 만료가 된 거예요. 그게 만료가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오늘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제를 하고 진짜 세월이 이렇게 유구한데 우리 방송의 역사상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성격 유형 얘기해 본 게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생경해 죽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윤석열도 ENFJ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ENFJ, ESFJ 정치인들을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뻥이에요, 뻥. 네. 내가 볼 때 윤석열 ENFP다. 네. 아무튼간에 그거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에 여러분이 댓글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가 헤매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애매하게 얘기를 할 테죠. 이승민이 너 그러면 당신은 당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까? 라고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애매하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측근들도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자는 계속 물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일보의 단독 이래가지고 유승민 거의 뭐 마음 굳혀 뭐 이러면 단독도 나오고 뭐 그랬으리라 보고 왜냐하면 다른 신문에는 또 아직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거라도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한덕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어쨌든 제2의 이 리그가 펼쳐진다. 한 번 더 거기서 패자부활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승민 입장에서는 경선에서 지면 어쨌든 경선에 불복할 수 없어요. 이건 이인재가 이미 그런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인재 방지법으로 경선 불복해갖고 탈당해가지고 그 하는 바람에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인재 방지법 28년 차입니다 지금.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경선에서 지고 나가는 방법은 없는데 지금 경선 룰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경선 룰은 유승민한테 무지에 불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유승민이 그래도 지금 엄청 잘 나오는데 엄청 잘 나올 수 있는데 1, 2위를 다툴 수 있을 정도인데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을 빼고 지금 이 여론조사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국민의힘 당원 50%랑 섞으면은 유승민 꼴찌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사기가 어딨냐? 그러면 이런 룰로 하면 나는 100점 100패인데 그러나 무소속으로 나가서 만약에 거기서 따로 단일화 협상을 동등한 권리를 갖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내가 나가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진짜로 그럴 거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들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전 단계까지 일단 진행한다. 그 가능성이 있는 전 단계까지는 내가 점심을 김혜자 도시락을 먹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내가 편의점 가봐야 합니다. 그럼요. 하지만 편의점까지는 가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편의점이 없으면 나가지 않겠죠. 편의점 문 닫은 날이면 나가지 않는 거죠. 편의점 문은 열려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지만 편의점으로 향했고. 그렇죠. 편의점 직원이 혼자 있는 날, 편의점 직원이 화장실 갈 때 한 2분 문이 잠겨 있죠. 그걸 보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두 명의 드롭은
지금 이 민주당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뭐 엄청난 얘기들을 뭐 쏟아내고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불이 붙고 있는 게 그 다음에 홍준표가 나와가지고는 야, 이 기왕 이렇게 된 거 빅텐트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언론들이 빅텐트 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상황까지 왔다. 네, 지는 당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이죠. 홍준표가 브루노 마스예요? 네,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브루노 마스예요. 그래요? 홍준표가 생각했을 때는. 홍준표 로제예요?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후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땡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잇몸에도 시린이에도 정말 좋아요. 저는 사용한 지 1년 이상이고 오래 쓰셨네요. 70 후반 시어머니는 쓰신 지 6개월쯤이에요. 전 굉장히 많은 세대를 커버하는군요. 시어머니한테 권하셨군요. 좋습니다. 네. 처음엔 사용감이 없으시다고 안 쓰신다고 하시다가 어르신들이 불소를 좋아해요. 네, 이따끔 맛이 나야지 하면서 네. 강권해서 조금만 더 사용하시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하신 지 한 달쯤 후부터 조금씩 이가 시리다는 말씀이 줄어들다가 어제는 드디어 이가 괜찮아 먹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저도 요즘 치약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이 정도로 좋다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살벌한 걸 쓰셨길래? 네, 뼈를 네. 녹이는 걸 쓰셨나요? 예. 그리고 저희가 시린니에 대한 경험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효과가 있나 보네요. 칭찬을 인색하신 분인데 완전 감동받아서 리뷰를 작성해요. 유유, 저를 칭찬해 주는 것 같아 완전 행복. 다행입니다. 유유. 며느리 된 입장에선 그렇죠. 네. 계속 좋은 치약 만들어주세요. 저도 잇몸이 좀 아팠는데 좋아져서 어머니께 권했던 거예요. 시린이나 약한 잇몸에 정말 딱 맞는 치약이에요. 네. 참고로 이가 좋은 남편은 모르겠다네요. 네, 정확한 표현은 남편 놈입니다. 네. 그렇게 쓰셨습니다, 원땡정님. 네, 그러셨습니다. 네. 후기 감사드리고요. 네, 탄핵 집회처럼 격렬했던 요즘 치약의 탄핵 축하 나눠주기 이벤트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 계좌에 3,000원이 계속 들어오는 네, 순간을.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마치 오류가 난 것처럼. 네. 아마 원땡정님도 참여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탄핵과 함께 큰 손해를 떠하는 요즘 치약을 위해서 이제 구매도 해드립시다. 이제 또 이가 시릴 계절입니다. 차가운 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마음에 들었다면은 5+2 흥정 행사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렌지색 그리고 그 티파니 민트색 요즘 치약을 지나서 3세대 요즘 치약 민주당이 당선 안 되는 지역에 출마할 때 컬러죠. 예, 흰 배경에 얇은 파란 글씨. 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버전의 요즘 치약이 나왔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쓰실 수 있어요.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사일씨 문답입니다. 평일에는. 자,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정복 시장이 들고 나오는 얘기가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재명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우미 일반적으로 이제 쌍권이 하던 일입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번에 뭘 하고 싶어서 더 자기를 알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광역시장이니까. 네. 근데 필요하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박정희 생가를 찾아가고 박정희 종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경북도지사 경선이 힘들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나? 그게 아닌 이상 이철우 도지사도 민선으로 더 올라갈 높은 곳은 없습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을 제해놓고 이 진영에서 사정이 궁금한 사람은 그나마 홍준표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타파가 한 주에 한 명씩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목을 베기로 했다고 하고 일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첫 주자가 홍준표 시장이었거든요. 네. 지금 명태균과의 아주 가까운 커넥션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네. 홍준표까지 얘기 시작했다가 멈췄었습니다. 카톡을 깠죠. 네. 명태균 씨가 사자가 돼가지고 지금. 네. 자기가 사자라는데. 나 이제 학살하고 다닐 거다. 네. 근데 뭐 사자는 사자인데 지금 뭐 콜로세움에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죠. 설정을 되게 디테일하네. 그러니까 누가 싸움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싸움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중이에요. 네. 관중들이 있고 뭐 황제가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죠. 황제가 보고 있대요. 네. 근데 뭐 자꾸 홍준표 전 시장은 뭐 물어볼 때마다 명태균 물어볼 때마다 다 그냥 무시하고 가는 전략인 것 같아. 무시한다 그냥. 네. 그냥 무시한다. 어쨌든 빅4에 들어가는 거는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대선 경선 승리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죠. 그리고 명태균이 없었다면 대선 경선을 한 번 더 승리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네. 네. 그래서 빅4에 들어가고 이 구도가 어쨌든 간에 안 뒤집히고 가면은 김문수는 내가 이제 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그런 계산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고. 2인 압축되면 승리 가능이라는 네.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오세훈이 없어졌고 유승민이 없어졌으면은 그 표가 어디로 가냐. 이 계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세훈이 판을 드랍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뭐 희생이 위대하다 하면서 추켜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네. 네. 오세훈의 지분을 끌어오기 위해서. 네, 다들 뭐 오세훈이 그랬거든요. 이제 나는 비록 가지만 약자와의 동행 이것만은 여러분 지켜주기 바란다. 나한테 뭐 줄 수 있어라는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다들 약자와의 동행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다 누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모든 대권주자들이 다 이건 나에게 유리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사라진 건. 네, 재밌는 게 일단 대체적으로는 평론가와 여의도인들은 그 안철수한테 유리하지 않겠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대세는. 네, 캐릭터가 겹친다고 생각하는 네, 탄핵 찬성하던 사람들의 표니까. 네. 소위 말하는 찬탄파들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도 어쨌든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고 계엄이 터진 날 이거 아니지 않아? 뭐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안철수도 탄핵 소추하는 찬성표를 던진 것이고 한동훈도 뭐 계엄 막는답시고 이제 국회 가고 뭐 이런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공유하는 어떤 표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오세훈이 없어졌으니까는 오세훈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안철수, 한동훈. 근데 한동훈은 이미 빅4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빅4 중에 한 명이 오세훈이 빠지면은 나머지 한 자리 누가 갖고 가겠느냐. 안철수가 가져가겠지. 뭐 이런 계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강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네. 의자가 4개인데 이 의자가 지금 넉넉해 보인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다 약한데 뭘 4강씩이나 뽑아. 하지만 4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신나죠. 그렇겠죠. 근데 요런 계산도 있지만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게 오세훈이 뭐 그렇게까지 뭐 탄핵 찬성을 그렇게 강하게 언제 했니? 뭐 이런 정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TV조선의 인터뷰하러 나와서 당신은 탄핵 찬성파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흐리죠. 오해하시면 안 된다. 나는 탄핵 소추를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탄핵이 꼭 돼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오세훈도 뭐 변호사 출신인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경선을 통과를 하려면은 어쨌든 이 사람들, 국민의힘 사람들,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네. 거기다가 아니 나는 탄핵 찬성합니다. 윤석열은 탄핵 당해도 쌉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태극기 당원한테 밑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슬슬 이렇게 후퇴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계속 오세훈을 뭔가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남아있던 그 지지층이 과연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가겠느냐, 안철수나 뭐 이쪽으로 가겠느냐. 오히려 오세훈은 아직까지 나 오세훈 지지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인지도인데 그거는 인지도가 그러면 높은 사람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각자가. 네. 그래서 나경원, 나 기반이 서울이고 인지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가져올 수 있어.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각자 그래. 홍준표. 인지도 하면 홍준표지.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제각기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전에 홍준표 인지도에 대해서 느낀 얘기 해줬잖아요. 네. 라이언즈 파크 가서. 네네네. 네. 슬러시를 사려고 줄 서 있었는데 내 앞뒤에 있던 젊은 남성들이 대구시장이 시구한다고 네. 얘기가 전광판에 딱 나오니까 뭐라고 했는지 헐 대박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쫓아갔어요. 구경하려고. 그죠. 사진 찍겠죠. 네. 와 인지도 대박. 네. 나 진짜 딴 데 와 있구나. 사진을 찍을 만한 정치인이다. 예. 네. 야, 나 진짜 사자 우리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의 사자는 그를 죽이겠지만 여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어쨌든 자기가 본선에 갈 수 있고 김문수 대 홍준표 하면은 내가 이제 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겨도 그 다음 판은 이제 또 최종 보스 한덕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덕수는 최종 보스가 되기로 했어요. 그가 얼마나 약한지와 무관하게. 근데 이거는 그들도 알 거야 아마. 저거 우리가 지금은 국민의힘의 무슨 뭐 이 대선 후보들의 어떤 가능성을 좀 뻥튀기 하고 싶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일화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한덕수 나오면 나오자마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될 것이다. 이런 계산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죠. 그렇죠. 내부에서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일화 국면에서도 바람 빠진 풍선 제2의 반기문 한덕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뭐 밀고 간다. 그리고 풍선의 절대 크기로 하더라도 이게 정치를 오래 들여다보고 있어야 기억이 나는데 반기문은 최초 데뷔 시에 아주 잠깐이지만 여론조사 1등도 해봤습니다. 한 열흘, 일주일, 2주일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상황이 비슷하네요. 네. 지금 한덕수 총리 지지율 나오는 수준까지 나왔던 사람.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아 그렇게 말하니까 확 또 느낌이 다르고. 예, 네. 이건 지금 풍선의 절대 부피가 달라요. 네. 우리 제작진 지금 자료화면 찾는 연습하고 있는데 네. 차기 대선 후보 반기문 압도적 1위 기사를 그랬었다고. 반기문 45%? 사람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문재인 네. 24% 그런 적이 있대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정치를 안 해봤고 선거를 안 치러봤기 때문에 네. 한덕수라는 분이 저는 뭐 출마하는 어디 가서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출마하는 순간 그때부터 대선판은 심슨 가족이 된다. 리뷰.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심슨 가족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음악 팟캐스트 아니에요? 네. 음악에서 심슨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슨즈 시즌 7의 24회에 클래식의 중요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호머가 아이들을 데리고 음악 축제를 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누가 왜 그 멕시코의 마리아치 알죠? 왜 그 부르면 와서 노래해주는 네 분 계시잖아요. 아, 네, 생일 때 되면은 네. 그런 것처럼 누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주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왔어요. 네. 그 주문하신 분이 찾아요. 배송하는 분이. 네. 아니 누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주문한 거야. 마약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했어요. 근데 그 한쪽에 사이프러스리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불렀나? 우리가 부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노래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불러요. 그래서 그 TV 프로를 심슨즈를 본 팬들이 28년 동안 사이프러스리한테 졸라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콘서트 한번 하라고. 그게 작년에 이루어집니다. 아, 네. 로열 알버트 홀에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사이프러스의 콘서트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미 다 들었네 여기서.
그러게. 아니 김영대 평론가하고 얘기하는 게 얘기가 다르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검색해서 여기서 다 들었네. 거참. 네. 그 아무튼간에 김민아 공화국 가지마 여기서 다 들었어. 근데 아무튼 그 심슨이 된다는 게 그래서 어떤 거였어요? 한덕수가 한덕수가 올라오면. 네. 코미디가 된다는 거죠. 코미디가 된다. 그건 그 번즈 역할인 거예요? 한덕수는? 아 몽고메리. 제일 비슷한 건 그쪽인 것 같은데. 네, 아주 코미디가 된다. 잘 봤어. 코믹해질 것이다 아주.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한덕수가 경선에 들어오면은 모르겠지만 경선에 안 들어온 이상 밖에서 무소속이라고 뭐 나와가지고 단일화하자 이거는 이길 수 있다. 예, 그냥 치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이걸 처음에 이 한덕수로 뭐 단일화해가지고 뭘 만들어보자라고 기획을 하고 상상을 한 녀석의 그러한 구상과는 관계없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게 명태균이든 뭐든 그런 압박은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이요? 홍준표든 누구든 이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쪽과의 수싸움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쪽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다. 네. 예, 자신이 외부에서 입당해서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입당이 불가능한 때까지 왔으니 2002년에 민주당 그림을 참고해서 외부에서 대통합 어쩌고 해가지고 통합 단일 후보가 당선되는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했는데 각각의 후보들은 자기가 이겼으면 좋겠으니까 그 드라마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썼겠지만 결론은 다를 수 있다. 그런 계산들인 거겠죠. 왜냐하면 끝판왕은 고작 한덕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다 달라요. 그때랑 드라마의 조건은. 제가 뭐가 같대요. 그러니까요. 1부터 100까지 틀려요. 그렇죠. 네. 다 달라요. 만약에 김은국 씨가 한덕수를 지지하죠. 그럼 그건 같아요. 그것 빼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적도 없고 탄핵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요. 본질적인 차이부터 짚고. 네. 그리고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거를 뭐 탄핵이나 비상계엄 뭐 이런 거 탄핵을 반대하고 비상계엄 옹호하고 뭐 이런 적도 없고 그냥 뭐 억울하단 말을 좀 자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몽준 씨가 김대중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탄핵을 당했는데 정몽준이 담을 넘어가서 아니죠. 그럼. 정몽준이 뭐 거기서 뭐 총리를 했다든지 그렇죠. 포지션상 이완규를 뭐 헌법재판관으로 후보자로 보냈다든지 뭐 부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권한대행 한 적 없죠. 그런 적도 없고 오히려 그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쨌든 외환위기 극복을 어쨌든 그게 뭐 평가할 지점이 많지만 여러모로 저 같은 좌파들은 그거 평가하기 좋아하는데 어쨌든 노동지옥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하기 좋아하는데 그거 오늘 주제 아니니까 일단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외환위기를 극복을 뭐 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남북관계도 어쨌든 간에 이 6.15 선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고 큰 걸음을 걸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유지가 됐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노풍 불 때예요. 노풍이 그냥 엄청나게 불 때고 그 차이는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왜 불었냐? 어쨌든 간에 전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임 정권하고 각을 세워서 정치개혁을 내가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분 거잖아요.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정몽준은 지금 와서 보면 황당한 거지만 뭐였습니까? 월드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의 곁에는 뭐 이런 지식인이 있고 뭐 저런 뭐 민주 정치인들이 있고 그런데 정몽준의 곁에는 김은국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월드컵. 김은국 씨 얘기 들으면 그때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월드컵을 받고 그렇게 기뻤으면 이제 되돌려줄 때 아니냐. 누구한테 되돌려줍니까? 히딩크한테 되돌려줘야죠. 안정환한테 되돌려줘야죠. 전 지금도 약간 그 한국 정치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때 어릴 때부터 제일 뭔가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월드컵 때문에 대선 후보가 유력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김은국의 머릿속에 월드컵 유치는 4강이고 4강은 정몽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몽준 이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 바람을 통해서 지지율 2위 1위를 다퉜어요. 정몽준은. 그때는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하면 됐어요. 대한민국
이것만 하면은 그냥 뭐 말이 없어지고 다들 똑같이 합니다. 대한민국. 정몽준 지지 유세 그 구호가 쓰였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화답을 해주면 돼요.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게. 그런 시대였군요. 언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네. 이것만 하면 돼요, 무조건. 네. 그냥 길을 가다가 차가 네. 사고가 날 뻔한다. 그럼 지금 빵 하잖아요. 근데 빵빵빵빵빵 이러면 이제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상대도 하고 이렇게. 네. 네. 아 그런 시대예요. 상당히 그때 뭐, 즐기셨나봐요. 네? 되게 즐기셨나봐요. 즐기는 게 아니고 난 그때 난 놀랐어요. 폴란드를 이겼나? 뭐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나라를 이겼죠. 왜 상한까지 올라갔는데. 많은 나라를 이겼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 네. 처음 그 느낀 게 네. 폴란드를 이겼나 그랬는데. 네. 내 생각에는 짧게 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 동네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버스 위에 올라가고 공중전화 박스 위에 올라가고 막 무슨 뭐 온갖 군데 다 올라가고 네. 막 다 흔들고 다 부수고 진짜 폭동이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러지 말자거나 막 분노하거나 그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것은 좋은 일이고 이 폭동을 즐기자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전 4강전 때 인왕산 어귀의 정자 이런 데서 친구들이랑 낮술을 먹었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틀어놓고. 네. 그래도 온 시내가 어떤 소리를 내면서 네. 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려줬어요. 네. 예, 산에서도 들렸어요. 네. 저는 그때 5살이었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뭘 해도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네. 그 아무튼간에 그래서 정몽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그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노무현 정몽준 타령을 하면서 이런 꿈을 꾸느냐. 그래서 저는 한덕수 씨도 이거 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대선에 못 나올 수 있다. 너무 어렵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뭔 약점을 잡혔는지 몰라도. 근데 안 나올 수가 있다. 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거는 네. 지금 일종의 탄핵 방어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무조건 대선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딱 어디 도장 찍고 결정한 상태는 여기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 큰 약점이 잡혀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네, 크게 요인이 없다. 대선 네. 출마 안 하면 예를 들면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네. 대선 출마 안 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은 예? 근데 이제 한덕수를 다루는 윤석열 쪽의 사고방식은 국민의힘 경선 봤을 때 딱 보니까 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ENFP라고 그랬죠? N이잖아요. N. 직관적. 예. 딱 보니까 김문수 아니면 한동훈인데 최종적으로 김문수 한동훈이 결선 진출해가지고 둘이 겨룰 것인데 예? 딱 보니까 예? 이거는 윤석열 입장에서 딱 보니까 그럴 건데 김문수가 되면 이재명 못 이길 것 같고 윤석열 입장에서 그리고 한동훈이 되면 이거는 용납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윤석열 입장을 뛰어넘는 것이 윤석열을 부릴 수 있는 누군가가 이유는 안 말해주고 그 새끼는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뭐 근데 그거는 그게 논리적 규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두 사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맞을 거예요. 그 대목에서. 네. 네. 뭐 모자를 벗겨버리고 싶겠죠. 아무튼 간에 용납을 못하니 그러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결론에 그러면 앞에 뭔가 하나를 절차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한덕수가 나가서 사실은 지인 최종 보스가 여기 있지롱 이러면서 이건 몰랐지. 너희들은 엔딩이 있는 줄 알았지. 하지만 나를 이겨야 진 엔딩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용케 여기까지 왔군요. 요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최종 보스인데 딱 이렇게 HP가 뜨잖아요. 네. 너무 짧은 거야. 그거 펠퍼틴이 그러잖아요. 스타워즈에 보면은 진짜 황당하게 딱 들어서 던지니까 갑자기 죽잖아요. 약한 보스의 상징. 네. 막 눈, 코 없고 그냥 엄지 괴물이 조그만 게 이렇게 비실비실 나왔는데 늙었고 HP가 요만해. 그런 최종 보스가 있어요. 황제는 원래는 되게 셌는데 막 번개 쏘고 막 뭐 온갖 걸 다 하더니 보스 라이트닝 온갖 걸 다 하는 그게 너무 좀 허무하긴 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HP의 문제다. 이건 순전히. 아니 근데 또 HP라고만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발더스 게이트 식으로 얘기하면은 HP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서 저 밑으로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낙사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다크소울류 트랩. 네, 그러니까 낙사를 생각을 했어야지 처음부터. 낙사가 있는데 그거를 아니 포스로 낙사를 시켰어야지. 바보들 같이 계속 당해가지고. 네. 낙사가 답이다. 쉽게 이기는 법을 생각하면 스타워즈는 못 보고요. 쉽게 이기는 법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다들 바보같이 굴고 있죠. 네. 못 이기는 판에서. 그래서 그런 계산들이 맞부딪히면서 지금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온갖 설들. 예, 그래서 오늘 신문 보면은 심지어 이 얘기가 제3지대설까지 막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소감은 있습니다. 이 올망졸망하고 한심하게 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의가 뭔지도 충분히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들 앞가림도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 판에서 얻어갈 게 뭐가 있는지 솔직히 전 정말 모르겠거든요. 네. 예, 깨우쳐달라고 제가 내일 김민아한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돌아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